신변 보호를 좀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의 호소입니다. 저 얘기를 좀 짚어보기 전에요. 먼저 이 부산 여중생 사건의 충격파가 전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가 단독으로 피해 학생 어렵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황수연 앵커가 먼저 소개를 해드리죠.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르면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고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저희 채널A 기자가 직접 피해 여중생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1시간 넘는 집단 폭행에 피투성이가 된 채 병원에 실려온 피해 여학생. 아직도 찢어진 머리 상처는 아물지 않았고 얼굴에도 시커먼 멍이 그대로인데요. 소주병과 새 파이프를 휘두른 폭행은 죽음의 공포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피해 학생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냥 실증 없이 때린 것밖에. 건이들이 그냥 죽이고 싶다고 강을 막 때렸어요. 옆에 있는 애들한테도 얘도 다신 거 하면은 얘처럼 똑같이 지원된다고 하고.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냥 구속돼가지고 시체 갖다 치웠으면 좋겠어요. 성인들처럼. 애들이 이제 뭐 저렇게 크게 해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애들이 처벌이 없으니까 돈 있는 부모들은 돈 주가면서 이제 뭐 합의로 보고 댕기고 하시는 거 관심 다 가져주시고 하니까 다들 감사하고요. 딱 폐지돼야 될 건 폐지돼야 되고 공천해야죠. 저희 채널A 단독 인터뷰 피해 학생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자, 사건 사고 전문가 두 분 제 왼쪽과 오른쪽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저 목소리 쭉 오 교수님 들어보셨는데 피해 학생이 지금 어떤 심리 상태를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사실 이 사건 자체가 이번에 처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지난 6월 달에 이미 발생이 됐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호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또다시 이제 발생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학생이 이렇게 침묵을 지키는 이유는 왜 침묵을 지켰느냐?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별다른 어떤 조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 즉 다시 말해서 어떤 기성세대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불신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 전쟁이라든가 어떤 포로라든가 이렇게 잡혀와서 마치 죽음의 공포 속에서 본인이 살아온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지 않겠는가. 만약에 비유를 한다면 말이죠. 예. 왜 그러냐면은 이 폭력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가해자들이 피냄새가 상당히 좋다. 또 이건 어차피 살인 미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 피해자가 그대로 다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이후에도 이제 지속적인 어떤 재경험을 통해서 본인의 여러 가지 어떤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이제 쉽게 추정을 저희가 할 수 있고요.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본인이 어떠한 자신의 힘만 가지고는 이것을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주위에서 이 학생을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할 그럴 시점이라고 봅니다. 예. 김 교수님, 이제 경찰이 가해자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인데 어머니의 바람대로 이 가해 학생들에 대한 엄벌과 엄단이 가능할까요? 저는 이제 오늘 아마 구속영장이 실질 심사를 거쳐가지고 이제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면 아마 재판 절차를 거쳐서 이제 소년교도소로 가게 되겠죠. 근데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사건은 일단은 1차 6월 달에 이 가해 행위를 한 거에 대한 보복적인 측면에서 이 아이들이 이번에 2차 폭행을 한 거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이 보복 폭행은 이 법에서 가중처벌 사유가 돼 있어요. 그래서 특가법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아이들이 이번에 범행하는 데 사용했던 어떤 각종 위험한 물건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특수상해거든요. 이것도 가중 처벌 사유가 되고요. 그다음에 6월 달 이후에 이번에 또 그랬으니까 상습성이 명백히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 아이들은 지금 2명이 보호관찰 중에 있는 아이들이 범행을 한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잔혹한 행위를 유포했어요. 이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뭐 이 아이들이 수시로 이제 가출을 한다거나 이러는 걸로 봐서는 이게 도주의 우려도 명백히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가 이 아이들은 이번에 구속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글쎄요, 지금 뭐 화면에 보는 저 피해 학생과 피해자 어머니, 물론 특히 저 피해 학생의 몸 상태를 보니까 뭐 저희가 그 뿌옇게 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각한 건 알 수 있었어요. 저희가 저희 채널의 단독 보도인 이 여중생 폭행 피해 학생의 증언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오죠. 폭행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상황하고 좀 기억나는 대로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어땠는지. 진짜 이렇게 하다가는 진짜 큰일 나겠구나 그런 생각도 했는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랬어요? 그냥 건이들이 그냥 죽이고 싶다고 강막 때렸어요. 때리면서도 알리고 하면은 또 폭행한다라고 했다는데 하면서 옆에 있는 애들한테도 얘도 다시 가면은 얘처럼 똑같이 안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피해 학생이 이제 입을 본격적으로 열기 시작하면 앞으로 그 최 변호사님 사건 수사와 처벌에 미칠 영향이 좀 있는 겁니까?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은 지금 얘기하는 것 자체에 보면은 살인의 고의를 일단 얘기를 했죠. 근데 그게 죽이겠다라고 죽이고 싶다라는 것이 정말 누군가를 정말 살인을 하려는 한 고인지 아니면 우리가 좀 더 과장을 해서 정말 그 크게 혼내주겠다는 그런 부분인지와 관련해 가지고 이 죄의 고의는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만약에 죽이고 싶다라고 했다고 하면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아까 지금 김복준 박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그냥 때리려고 했는 것인지 아니면은 6월 달에 형사 고소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형사사건 고소나 수사에 대한 보복 목적인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아마 최초에 일단 수사를 했다가 보강 조사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 CCTV나 이것을 보고 동기나 고의에 대해서 아마 보강 수사를 했을 것으로 저는 미루어 짐작하는데요. 지금 피해자가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피해자 어머니가 고소에 대한 보복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 그 부분이 소명이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단순한 그 특수 상해를 넘어서 말씀하신 것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보복 목적 처벌 그 상해로 할 경우에는 이 상해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겨우 성인이라고 하면 30년까지도 가능한 그런 거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죄명 자체가 특가법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소년법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 같은 경우도 부득이하지 않으면 발부하지 말라는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 교수님 이제 이런 와중에 검찰에서는 피해 학생을 뭐 경제적인 지원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밝히긴 했는데 사실 SNS 보면 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얼굴, 나이, 전화번호까지 다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그걸 저희가 이제 피해자 학에서는 2차 피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신상이 노출돼 가지고 사실 이제 뭐 가해자건 피해자건 간에 그러한 어떤 그 일에 같이 연루가 돼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일반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이미지라든가 그 사람이 앞으로도 지금 이제 공부를 더 해가지고 뭐 결혼도 하고 해야 될 그런 사안인데 그렇죠. 그것이 다 알려지게 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일종의 어떤 그 낙인 효과가 발생이 될 수 있거든요. 예. 사실 그런 것들은 정말 그 좀 자제를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고요.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보호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2005년도에 제정된 그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구조에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라고 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사생활을 철저히 보호하고 그 사람의 신변을 어떤 국가기관이 나서서 좀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번에 이제 대검찰청 형사부에서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를 활용을 해가지고 그 학생에 대해서 병원 치료라든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심리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심리 치료를 의뢰하겠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 지원센터가 각 지역마다 이 검찰과 다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계비 또는 학자금도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이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만약에 이제 형사적인 측면에서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또 민사적인 측면에서는 법률구조공단 이쪽에 어떤 소송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학생이 어떤 식으로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분위기는 지금 가해 학생들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구체적으로 지금 감찰 연장을 신청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건
심하게 폭행한 애 둘이는 부등장 죽고 우리 영창에 집중하고 있고 신청을 하고 검찰도 많이 지금 검토를 하는 거예요. 예, 김 교수님 지금 뭐 가해자가 늘고 네. 늘어서 7명이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2명은 이제 구속영장 신청한 거고 예. 나머지 5명은 어떻게 처벌이 되는 건가요? 이제 그 현장 2차 현장에 있었던 아이 중 4명 중에 하나는 이제 뭐 이 14세 미만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안 받아요. 그런데 다만 이제 이게 이제 소년범들은요 12살에서 14살까지 미만까지는 소년원 그 시포 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가정법원 판사가 그 이제 1부터 10까지 있거든요. 10개 항목이 있는데 10호요. 예. 10호 처분을 받게 되면 길게는 장기 2년까지 소년원에 이 격리 조치할 수 있는 그 처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형사 입건을 안 한다 하더라도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해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불구속 수사된 아이들 중에서는 아마 소년원 10호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 중에서도 뭐 또 경미하다면 뭐 보호자한테 인계한다든지 뭐 수강 명령을 내려가지고 수강을 듣게 한다든지 이제 여러 가지 그 처분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 준비했던 키워드 한번 잠깐 보실까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피해자의 저희 채널의 단독 인터뷰 목소리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얼마나 본인이 아팠는지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면 가해자들도 좀 움직임이 있습니다.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는데요. 예. 이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산시 교육청 관계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가해 학생의 신상이 털리면서 가해 학생 집으로 돌이나 홈으로 추출하고 협박 전화 이런 게 하루에 막 수백 통씩 올려오고 집 밖에서 막 서성이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 부모님이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비난이 너무 쇄도 폭발하니까 이 가해자 측에서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는데 이 정도면 상황이 꽤 심각한가 봅니다. 심각한 겁니다. 이게 이제 아마 저녁 정도 되면 막 집으로 아마 가해자의 그 저 부모 주소지가 이거 밝혀진 것 같습니다. 예. 뭐 신상 털기에 의해서 걸린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오물을 투척하기도 하고 돌 던지기도 하고 협박 전화가 수십으로 아마 걸려오고 하니까 이제 불안한 것 같습니다. 가해자 부모가 가해자의 부모라는 이유로 협박이나 폭행을 당할 이유는 사실 없지요. 뭐 요번에 뭐 합의 관계, 사과 관계에서 비난을 받고 있는 건 맞지만요. 하여튼 뭐 본인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니까 경찰에 신고해서 신변 보호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신변 보호 요청이 들어오면 경찰에서는 1차 심사를 해요. 심사를 해가지고 이건 신변 보호에 어떤 그 가치가 있다,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이제 그 결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분 같은 경우도 스마트워치라는 거 있죠. 스마트워치를 일단 지급을 했고요. 뭐 이제 이 상황이 지나치게 이게 1대1로 따라다니면서 보호해주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1대1 동행 이 보호 관찰도 할 수 있겠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마 이 경우는 그렇게 제가 볼 때 후자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파출소라든지 담당 형사가 시간대별로 순찰이나 전화를 통해서 수시로 체크하면서 위험성을 감지하는 이런 신변보호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1대1 어떤 보디가드 형태의 그 신변보호는 안 할 것 같고요. 시간대별로 돌아가면서 이 보호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거로 보여집니다. 예, 김성화 평론가님 물론 가해자의 가족에게 이런 위협을 가하는 것 매우 잘못된 행동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사과조차 없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이런 여론을 형성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이제 피해자 부모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가해자 부모가 괘씸하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보통 이제 자식의 일일 경우에 이렇게 큰 사건에 만약에 연루가 되면 피해자 부모한테 가서 뭐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무릎 꿇고 사과를 한다거나 정말 내 자식 좀 살려달라. 석고대죄라는 표현도 네, 하잖아요. 그렇게까지 사실을 하면서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부모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뭐 1명 정도가 지금까지 전화 한 통화했다 뭐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아마 공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저는 이제 이번 일을 보면서 이거 한 가지면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물론 SNS를 타고 동영상도 공개가 되고 그 맞는 처참한 장면이 공개가 돼서 그게 굉장히 국민들한테 분노를 일으키고 자극적으로 다가가는 측면이 있어서 경찰이나 대법원, 대검이나 이런 곳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다른 사건은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이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알려지고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대비하고 예. 뭔가 신변보호 조치도 하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나머지 사건을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러게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제도적인 것들이 허점이 있다 그러면 보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걸 어느 누구한테만 너무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으로 이번 문제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모들이 사과를 하지 않는 심리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요, 심각하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아이들끼리 그럴 수도 있지. 원래 이런 인식을 가지고 얘기가 그랬었잖아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고 뭐 적정한 시간이 되면 가서 합의하면 되겠지 뭐 이런 생각. 그렇지 않으면 이제 두 번째 경우인데 이게 참 일선에서 근무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두 번째 경우가 난감한데요. 예. 부모가 포기한 상태입니다. 아이가 가해행위를 하고 뭐 나쁜 짓을 해서 경찰에 동행해서 데려다가 잡아다 놓고 부모한테 연락하면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아예 와보지도 않는 부모들 너무 많아요. 오히려 경찰이 난감해가지고 어떻게 신병 처리를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그렇군요. 그런 지경에 이르기도 하거든요. 가해자 집에 뭐 오물투척까지 수백 통의 협박 전화. 어찌됐건 근데 이게 부산 여중생 사건이 워낙 커져서요. 오 교수님 보니까 해당 학교 학생들까지도 또 2차 피해, 3차 피해까지 있어서 이거는 좀 어떻게 좀 막아야 되는지요. 지금 이제 아마 그 학교는 지금 정상적으로 수업이 잘 안 될 겁니다. 이제 뭐 수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경찰들도 들락거리고 또는 뭐 교육청 관계자도 들락거리고 모든 사람들이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일 텐데 예. 지금 이제 일설에 의하면 그 학교 학생들에 대해 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욕을 한다든지 아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은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어떤 하나의 그 개체에 대해서 책임을 그렇게 모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당시 이제 그 이 여중 이쪽에 있는 학교 아이들도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알게 모르게 좀 알 수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어떤 그 피해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상황 자체가 너무나 잔인하고 또 그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가해를 한 사람이 자기들이 직접 아는 사람이란 말이죠.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벌인 일과 자기가 직접 아는 사람이 당하거나 또는 벌였다라고 한다면 그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학교 차원이나 또는 교육청 차원에서 이 학교의 요 문제만 가지고 처벌 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그 학교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차분차분하게 빨리빨리 우리가 뭔가를 일을 해결하다 보면 금방 또 일이 또 벌어지고 또 새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차분하게 그 학교의 전반적인 문제를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후폭풍 얘기는 여기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